2000년 밀레니엄 시대가 다가온 겨울. 강원도 산골 깊은 곳의 육군 3중대. 자정이 다가오는 시각이다. 낡은 형광등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까닭 모를 불안감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병장이 준혁을 깨운다. 준혁이 눈을 뜬다. 이등병 준혁 입대 2개월 차. 오늘이 그의 첫 불침번이었다. 22살 청년은 아직 몰랐다. 이 밤이 그의 영혼을 영원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될 것들이 평생 그를 따라다닐 거라는 것을. 복도에 영수 상병이 서 있다. 무표정한 얼굴, 텅 빈 눈동자. 상병 영수는 25살로 전역을 3개월 남겨두고 있다. 중대에서는 그를 유령이라 불렀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이 너무 공허했기 때문이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의 눈 같았다. 박병장이 손전등과 수첩을 건넨다. 0시부터 2시, 30분마다 순찰. 짧은 지시. 더 이상의 말은 없었다. 박병장은 마치 이곳에 더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이 서둘러 떠났다. 준혁과 영수만 남았다. 그리고 그들만 남은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가 더 있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무언가. 영수가 복도 끝을 응시한다. 늦었다. 가자. 영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감정이 없었다. 아니, 무언가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감정을 죽인 것 같았다. 2개의 나무 의자에 둘이 앉는다. 영수는 계속 복도 끝을 본다. 침묵.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혁은 영수의 옆 얼굴을 훔쳐봤다.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영수의 얼굴은 마치 피가 한 방울도 없는 것처럼 창백했다. 그리고 그의 눈. 그 눈은 준혁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내무반에서 코 고는 소리. 그르렁. 그르렁. 최상병의 코골이. 익숙한 소리지만 이 시간에는 달랐다. 마치 짐승의 울음 같았다. 아니, 고통받는 짐승의 신음 같았다. 그 소리가 복도를 타고 울려 퍼졌고 반향되었다. 그리고 증폭되었다. 침상에서 끼익하는 소리. 준혁이 움찔한다.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 하지만 준혁의 뇌는 다르게 해석했다. 누군가 일어나고 있다고. 아니,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고. 이 밤을 기다려온 무언가가 일어나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영수가 시계를 본다. 0시 15분. 불침번 근무가 첫 번째지? 영수의 질문에 준혁은 대답했다. 네, 처음이라고. 그러자 영수가 처음으로 그를 봤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 있었다. 아니, 동정보다 더 깊은 것. 애도. 마치 이미 죽은 사람을 보는 듯 했다. 불쌍하게. 불쌍하다는 말. 왜? 무엇이 불쌍한가? 준혁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묻지 못했다. 영수의 다음 말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는 전부 이상해. 전부 이상하다. 무엇이? 이 복도? 이 내무반? 아니면 이 밤 자체가? 준혁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도망쳐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로? 이곳은 군대였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둘이 화장실 문 앞에 선다. 영수가 오래 멈춰 있다. 숨을 고르고 있었다. 아니, 들어가기 위한 용기를 내고 있었다. 무엇이 그를 두렵게 만드는가? 2년 동안 불침번을 서온 고참을. 숨 참아. 냄새 맡지 마. 이상한 경고였다. 하지만 준혁은 따랐다. 문이 열렸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다. 그리고 냄새. 화장실 냄새가 아니었다. 무언가 썩은 냄새. 오래된 것.
매우 오래된 냄새였다. 영수의 손전등이 변기 칸들을 비춘다. 1번, 2번, 3번, 4번. 3년 전 22살이었던 이상민 일병이 불침번을 서던 중 5번 칸에 들어갔다. 그리고 권총을 꺼냈다. 입에 넣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겼다. 왜? 아무도 모른다. 유서도 없었다. 단지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었다. 불침번 파트너에게 보이지 않아? 라는 말 그뿐이었다. 5번 칸 앞에서 손전등이 멈춘다. 5번 칸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그 틈새로 무언가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공기? 아니다. 공기보다 무거운 것. 절망? 그럴 수도 있다. 죽음의 잔상? 아마도. 영수가 문에 손을 댄다. 얼음처럼 차갑다. 의상 있습니까? 규정상 물어야 하는 질문.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대답이 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듯. 아니, 대답이 들릴까봐 두려워하는 듯 했다. 3초의 침묵. 무거운 정적. 대답은 없었다. 당연했다. 아무도 없으니까. 하지만 정말 아무도 없는가? 공기의 무게가 말하고 있었다. 아니라고. 무언가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문이 천천히 열린다. 끼익. 길게 울리는 소리. 문이 열리는 속도가 비정상적이었다. 너무 느렸다. 마치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았다. 1초가 10초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준혁의 뇌는 상상했다. 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를. 앉아있는 무언가. 웃고 있는 무언가. 준혁을 기다리고 있던 무언가. 손전등 불빛이 칸 안을 비춘다.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비어 있었다. 비어 있음이 더 무서웠다. 왜냐하면 느껴졌기 때문이다. 존재를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 있는, 숨 쉬지 않지만 살아있는, 죽었지만 떠나지 않은 손전등이 벽을 비춘다. 갈색 얼룩들이 패턴을 이루고 있다. 얼룩. 오래된 것들. 피었을까? 그렇다면 누구의? 이상민의? 아니면 더 오래전 누군가의? 중요한 것은 그 얼룩들이 형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 사람. 아니, 사람 같은 것. 고개를 숙이고 벽에 기대서 있는, 준혁을 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물 떨어지는 소리. 똑, 똑. 규칙적이지만 불규칙하게 들려온다. 물소리. 하지만 어디서? 이 칸에는 물이 없다. 변기는 말라 있다. 천장도 벽도 젖어 있지 않다. 그런데 소리는 들린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점점 빨라진다. 똑똑똑. 아니,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심장 박동처럼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낀다. 그리고 다른 소리. 희미한 흐느낌. 울음소리. 매우 작은. 거의 들리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울고 있었다. 이 좁은 칸 안에서. 아니, 이 칸의 벽 속에 갇혀서. 영원히. 빨리 나가자. 둘이 황급히 5번 칸을 빠져나온다. 문이 닫힌다. 문이 닫히는 순간 준혁은 들었다. 분명히 들었다. 문 너머에서 속삭임. 가지마. 누구의 목소리? 이상민? 아니면 더 많은 이들? 이곳에서 죽은 혹은 죽고 싶었던 모든 이들? 세면장 입구. 거울들이 줄지어 있다. 8개의 거울. 8개의 세계. 영수는 즉시 행동했다. 화장실 휴지에 물을 적셔 거울에 붙이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마치 의식을 치르듯이 영수가 거울들을 가리고 있다. 밤에는 거울을 보면 안 돼. 왜? 준혁은 묻고 싶었다.
하지만 영수의 다음 말이 그 질문을 막았다. 자기 얼굴이 안 보일 수 있어? 자기 얼굴이 안 보인다.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다. 거울에 자신이 비치지 않는다면 대신 무엇이 비칠까? 누가 비칠까? 이미 죽은 자, 곧 죽을 자, 아니면 이미 여기 없는 자. 맨 끝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똑, 똑. 시작됐어. 시작됐다. 무엇이? 영수는 알고 있었다. 매번 경험했으니까.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해야만 아는 것들이 있다. 영수가 수도꼭지로 다가가 잠근다. 물이 멈춘다. 2초 후 다시 떨어진다. 영수가 다시 잠갔다. 멈췄다. 다시 떨어졌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물은 계속 떨어졌다. 물리 법칙을 거스르며 현실을 조롱하며 영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2년 동안 견뎌온 그가 무너지고 있었다. 준혁이 다가간다. 수도꼭지를 잡고 잠근다. 준혁이 잠갔다. 물이 멈췄다. 3초, 5초, 10초. 계속 멈춰 있었다. 왜? 영수가 할 때는 안 됐는데 준혁이 하니까 되는 이유는 혹시 그것이 선택을 하는 것인가? 누구에게 나타날지를 덮어둔 거울 중 하나에서 휴지가 스르륵 떨어진다. 휴지가 떨어졌다. 저절로. 바람도 없는데. 거울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순간 영수가 소리쳤다. 거울 보지 마. 하지만 늦었다. 준혁은 이미 봤다. 거울 속에는 두 사람이 아니었다. 세 사람이었다. 아니, 세 개의 형상. 준혁, 영수, 그리고 그 사이에 서 있는 무언가. 형체만 있었다. 얼굴은 흐릿했다. 하지만 느껴졌다. 그것이 준혁을 보고 있다는 것을, 웃고 있다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을 느꼈다. 준혁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난다. 영수가 그를 끌어당긴다. 세면장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남았다. 준혁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이미지로. 거울 속 세 번째 존재. 그것은 무엇이었나? 귀신? 환각? 아니면 미래의 준혁 자신? 창문 앞. 영수가 오래 멈춰 있다. 그리고 떨고 있다. 영수는 여기를 가장 두려워했다. 왜? 준혁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2년 전. 여기서 영수가 처음으로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했다. 한준석 이병. 영수의 불침번 파트너로 그날 밤의 일을 말이다. 준석이는 계속 말했어? 보인다고? 한준석은 무언가를 봤다. 창문 너머에, 산 너머에. 영수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한준석은 봤다. 그리고 그것에 이끌렸다. 점점 가까이, 점점 더. 마지막에 윗창문으로 뛰어올랐어. 내가 붙잡으려 했는데 영수의 손에서 한준석이 빠져나갔다. 마치 원래부터 잡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떨어졌다. 3층 높이. 아래는 콘크리트 바닥. 즉사. 영수는 그 소리를 들었다. 쿵. 그 소리는 2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바람소리 사이로 그 목소리가 그의 귀에 울린다. 영수야. 영수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준혁도 분명히 들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었다. 젊은 20대 남자의 사람의 목소리였다. 준석이? 준석이 맞아? 왜 못 잡았어? 왜? 원망. 그 목소리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리움도, 외로움도 묻어 있었다.
영수야, 나 여기 있어. 2년 동안 여기 있었어. 왜 안 와? 그런 의미였다. 준서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수야, 너도 이리로 와. 나 외로워. 유혹. 아니, 초대다. 한준석은 영수를 부르고 있었다. 2년 동안 매일 밤, 그리고 오늘 밤, 영수는 거의 넘어갈 뻔했다. 창문 쪽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준혁이 영수를 붙잡는다. 둘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창문이 쾅 닫혔다. 창문이 바람도 없는데 저절로 닫혔다. 마치 실망한 것처럼, 기회를 놓친 것처럼, 다음을 기약하는 것처럼. 준혁아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영수는 울고 있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살고 싶었다. 속죄는 하고 싶었지만 죽고 싶지는 않았다. 오늘 밤만큼은 준혁이 그를 구했다. 둘이 다시 내무반으로 들어간다. 내무반에는 40명이 자고 있다. 아니, 39명. 한 침상이 비어 있었다. 이상민 일병의 자리다. 지금은 다른 병사가 쓰지만 여전히 그렇게 불린다. 저주받은 자리. 손전등이 침상을 비춘다. 담요가 떨어져 있다. 바닥에 떨어진 담요. 하지만 이상했다. 담요의 형태가 마치 누군가 덮고 있다가 급히 일어난 것 같았다. 아니, 누군가 당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영수가 담요를 집어든다. 순간 표정이 굳는다. 영수의 손이 얼어붙었다. 담요가 이상할 정도로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겨울인데도 이상했다. 이건 자연적인 차가움이 아니었다. 무언가 다른 것. 죽음의 차가움. 관 속의 차가움이다. 김일병의 잠꼬대가 들려온다. 그런데 소리가 이상하다. 쏘지 마. 쏘지 마. 소리가 두 곳에서 들렸다. 김일병의 침상에서, 그리고 이상민 일병의 빈 침상에서도 들렸다. 어떻게 된 거지? 메아리? 아니다. 두 개의 목소리다. 하나는 살아있는 자의 목소리고 하나는 죽은 자의 목소리인 것이다. 박병장이 뒤에 나타난다. 불침번. 뭐 하는 거야? 박병장이 이상했다. 그의 눈동자. 초점이 없었다. 마치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아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준혁과 영수가 아닌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눈동자였다. 이상민이가 춥대. 담요를 덮어줘야지. 박병장은 아무도 없는 빈 침상에 담요를 덮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이제 괜찮지? 안 추울 거야. 누구에게 말하는가? 그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준혁과 영수는 서로를 봤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 내무반 복도. 둘이 의자에 앉아 있다. 완전히 지쳐 있다. 현재 시간 1시 25분. 35분이 남았다. 하지만 시간은 의미를 잃었다.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 느리게. 때로는 멈춘 것처럼. 마치 이 밤이 영원할 것처럼. 영수가 준혁한테 말한다. 물어봐 뭐든지. 허락. 영수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다. 2년의 침묵을 깨고 여기서 정말 무엇이 있냐고. 준혁은 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귀신인지 상상인지. 우리 머릿속인지. 영수의 대답. 그도 모른다. 2년 동안 경험했지만 모른다. 그것이 더 무서웠다. 알 수 없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는 것.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무서웠다. 근데 말이야. 우리 둘 다 봤잖아. 그럼 진짜일 수도 있어? 진실. 무서운 진실. 혼자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둘이 본다면 그것은 실제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무섭다. 정신병보다 귀신이 더 무섭다. 왜냐하면 정신병은 치료할 수 있지만 귀신은 치료법이 없다. 이상민이, 한준석이
그들도 봤을 거야. 우리가 오늘 본 것들. 그리고 견디지 못해서 죽었던 거야. 이상민은 총을 선택했다. 한준석은 추락을 선택했다. 둘 다 같은 결론. 이 공포보다는 죽음이 더 나았다고 선택한 것이다. 준혁은 생각했다. 자신은 어떨까? 견딜 수 있을까? 아니면 그들처럼.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영수가 있어서 버틴다고. 혼자가 아니어서.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영수의 감사는 진심이었다. 2년 동안 혼자였다. 공포를 나눌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오늘 밤 준혁이 있었다. 그것이 그를 살렸다. 시계가 1시 50분을 가리킨다. 10분. 단 10분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20분이 가장 위험하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험으로 그들이 온다. 갑자기 모든 형광등이 동시에 꺼진다. 완전한 암흑. 어둠. 완전한 어둠이 내렸다. 손전등도 깜빡였다. 켜졌다 꺼졌다. 그 사이사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의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보였다. 아니, 보인 것 같았다. 형체들 여럿이 복도를 따라 다가오고 있었다. 복도 끝에서 발자국 소리가 천천히 규칙적으로 들린다. 하나가 아니다. 여럿이다. 셋, 넷, 다섯. 셀 수 없이 많았다. 규칙적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왜냐하면 준혁과 영수는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준혁과 영수가 등을 맞댄다. 눈에 뭐가 보여도 손대지 마. 그냥 견뎌. 영수의 경고. 손 떼면 안 된다. 왜? 접촉하면 안 되는 이유는 잡아당겨질 수 있어서, 아니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바로 앞에서 발자국이 멈춘다. 손전등을 비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바로 그들이 바로 앞에서 멈췄다. 2미터 거리. 아니, 더 가까이. 1미터. 아니, 바로 코앞. 느껴졌다. 존재를. 복수의 존재. 그들은 거기 서 있었다. 준혁과 영수를 보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을? 실수? 접촉? 아니면 항복? 여러 목소리가 동시에 들린다. 함께 가자. 여기는 외로워. 왜 날 혼자 뒀어? 너도 곧 여기 올 거야. 시간 문제야. 피할 수 없어. 수십 개, 수백 개의 목소리들. 이곳에서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 죽은 자, 미친 자, 탈영한 자, 자살한 자. 모두가 여기 있었다. 이 복도에. 이 밤에. 영원히. 준혁이 비명을 지르려 한다. 영수가 그의 입을 막는다. 소리 내면 안 된다. 왜? 그들이 더 명확해지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면 연결되기 때문에. 영수는 알고 있었다. 침묵해야 한다고. 숨도 쉬지 말아야 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척해야 한다고. 목소리들이 점점 커진다. 무시당한다는 생각에 분노하고 있다. 우릴 봐. 우릴 인정해. 우리도 여기 있어. 우리도 살고 싶었어. 인정받고 싶고 기억되고 싶다는, 잊혀지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절규. 얼마나 슬픈가. 죽어서도 외치는 것이. 나 여기 있어라고. 영수가 소리를 치며 외친다. 우리는 안 가? 살아있어?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영수의 외침. 거부 선언.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고. 아직 이쪽에 있고 살아있다고. 그 외침은 저항이었다. 생존의 의지였다. 목소리들이 갑자기 멈춘다. 정적. 무거운 정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멈췄다. 목소리들이 사라졌다. 발자국도, 존재감도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형광등이 다시 켜졌다. 빛이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2시.
끝났다. 불침번이 끝났다. 그들은 살아남았다. 2시간을 버텼다.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다. 2시간 전에 그들이 아니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 영수와 준혁이 다음 조를 깨운다. 새로운 2명이 일어났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눈. 순수한 눈. 곧 더럽혀질 눈. 그들도 곧 이 밤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영수가 손전등을 건넨다. 이상 없었어? 그 질문. 영수와 준혁은 서로를 봤다. 말해야 할까? 경고해야 할까? 하지만 말해봤자 소용없다. 믿지 않을 것이다. 직접 겪어야만 안다. 위상무. 거짓말. 필요한 거짓말. 친절한 거짓말.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잔인할 때가 있다. 두려움을 미리 주는 것이 더 나쁠 때가 있다.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견뎌야 한다. 준혁이 침상에 눕는다. 눈을 감는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보였다. 5번 칸의 얼룩. 거울 속의 3번째 존재. 창문 너머의 형체. 복도의 목소리들. 모든 것이 재생되었다. 반복되었다. 멈출 수 없었다. 영수의 목소리가 들린다. 준혁아? 잘 수 있어? 영수도 마찬가지였다. 불침번 서고 나면 사흘은 못 잔다. 눈을 감으면 그들이 보인다. 귀를 막아도 그들이 들린다. 어떻게 있는가? 어떻게 지우는가? 익숙해질 거야. 나도 그랬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 공포에도 익숙해진다. 그것이 군대가 가르치는 것인가?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그것도 살아남는 기술인가? 오늘 고마웠어? 네가 없었으면 못 견뎠을 거야. 영수의 고백. 진심이었다. 준혁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할 것이다. 똑같은 공포를 보고 이겨낸 자들로 연결되었으니까. 기상나팔이 울린다. 아침이 찾아왔고 햇살이 쏟아진다. 아침 햇살이 거짓말처럼 모든 것을 바꿨다. 어제 밤의 공포는 어디로 갔나? 사라졌나? 아니다. 어둠이 올 때까지 숨었을 뿐이다. 다시 밤이 될 때까지. 준혁이 세면장을 향한다. 어젯밤에 그 수도꼭지 앞에 선다. 틀어본다. 정상이다. 낮에는 항상 그렇다. 문제없다.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다. 밤이 되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것을. 물은 다시 떨어질 것이고 거울은 다시 무언가를 보여줄 것이다. 영수가 창문 앞에 선다. 밖을 본다. 2년 전 한준석이 뛰어내린 그곳을 본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완전한 평화는 아니지만 어젯밤 그는 준석이에게 말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준석이는 이해한 것 같았다. 박 병장이 다가와 한마디를 한다. 고생했다. 박 병장. 낮에 그는 정상이었다. 초점 있는 눈. 살아있는 목소리. 하지만 준혁은 밤에 그를 알고 있었다. 빈 침상에 담요를 덮어주는 그를. 첫 불침번 어땠어? 어땠냐는 질문에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뭐라 말하겠는가? 지옥 같았다고? 죽는 줄 알았다고? 아직도 떨린다고? 힘들었습니다. 너뿐만 아니라 다들 그래. 영수도 그랬지? 박 병장도 이 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어떤 진실은 경험해야만 이해되는 법이니까. 다음은 처음보단 더 쉬울 거야. 거짓말이었다. 더 쉬워지지 않는다. 다만 익숙해질 뿐이다. 공포에, 두려움에, 그들의 존재에. 30년이 흘렀다. 이등병 준혁은 이제 52세 중년이 되었다. 결혼했고 아이도 낳았고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30년이 지났어도 그날 밤은 잊을 수 없었다. 가끔 그 복도의 꿈을 꾼다. 형광등이 깜빡이고 그들이 걸어오는. 하지만 이제는 덜 무섭다. 시간이 약인 걸까? 아니다. 단지 익숙해졌을 뿐이다. 영수 상병. 그는 3개월 후 전역했다. 마지막 날 준혁에게 말했다.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버텼어. 그리고 떠났다. 그 후로 만나지 못했다. 연락도 끊겼다.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살아있는지도 모른다. 준혁이 휴대폰을 본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고 발신자에는 영수라고 떠 있었다. 매년 같은 날. 그날이 오면 영수에게서 문자가 온다. 살아있네. 또 견뎠어. 그뿐이다. 준혁도 답장한다. 우리 잘하고 있어. 그날 밤 본 것들이 진짜였는지 아직도 모른다. 귀신이었는지 환각이었는지 집단 최면이었는지 아무도 답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중요한가? 그들에게 그것은 진짜였다. 그 밤, 그 공포, 그 두려움 모두 진짜였다. 불침번의 밤. 그것은 통과 의례였다. 소년을 어른으로 만드는, 아니, 인간을 다른 인간으로 만드는, 공포를 아는 인간으로. 하지만 그 공포를 견딜 줄 아는 인간으로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날 배운 것. 두려움은 나눌 수 있다는 것. 혼자서는 무너지지만 함께면 견딜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교훈이었다. 공포보다 더 강한 것은 연대. 동지에 함께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인다. 그들은 아직도 거기 있을까? 5번 칸에 세면장에 창문 너머에 이상민, 한준석,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들. 아마도 영원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있다. 영수도 준혁도 그날 밤을 견뎌냈다. 살아남았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 밤은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온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다. 빛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밤을, 공포를, 삶을 견뎌야 한다. 불침번의 밤.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 다른 이들이 여전히 서고 있다. 매일 밤 어딘가에서 같은 공포를 경험하며. 하지만 그들도 견딜 것이다.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 선임이 있고 후임이 있고 그 연결이 그들을 살릴 것이니까. 어둠은 두렵다. 하지만 영원하지 않다. 공포는 무섭다. 하지만 나눌 수 있다. 혼자면 무너지지만 함께면 견딜 수 있다. 그것이 그 밤이 가르쳐준 영원히 기억될 교훈이다.